네, 김재열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자기계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고객께서 자기계발 방법에 대해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직업적인 소명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계발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직업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계발이라기보다 코치로서의 자기 관리는 항상 해야 한다고 여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계발은 꾸준함이 사실은 핵심이죠. 어느 정도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여야 꾸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자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지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일단 눈길이 간다 싶으면 도전해보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시도가 사람에 따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빈번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본인은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의 자기 비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건 그냥 시도해본 거예요. 시도해보고 맞지 않으면 다른 걸 하면 되는 거겠죠. 물론 어쩌면 이렇게 시도만 하다가 나한테 맞는 영역 하나 찾지도 못하고 마음에는 멍투성이만 남겨져 있고 이럴 수 있겠다 싶긴 해요. 물론 괜찮습니다, 여러분. 찾기 전까지는 연습이니까요. 40 후반인 저도요,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눈길이 간다 싶으면 시도해볼 마음을 먹곤 합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20년 뒤엔 나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꾸준히 찾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될 부분은요, 사소한 시도조차 할 분야가 점점점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일종의 안다병 증상들이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 에휴, 나는 원래 예술 쪽은 담 쌓아왔으니까. 나는 원래 수학을 못했으니까. 나는 그쪽 분야랑은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뭔가 시도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관점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계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계기. 작년에 제가 발 수술을 했거든요. 발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고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 골절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운동 권유를 받았고요. 이게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사실 이 운동이라고 해봐야 제가 막 엄청나게 몸을 키우거나 하는 게 그냥 동네 헬스클럽 가서 약간의 근력 운동이나 꾸준한 유산소를 하죠. 막 1년 동안에 제가 막 몸이 우락부락해지거나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그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던 작던 인생에서 계기는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계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흥미와 적성보다 무엇을 중요시 생각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 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인식의 성장과 실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일은 나한테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식의 성장이죠. 인식이 성장하면 사실 그냥 흘려보낼 일들도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기라는 것이 항상 멋진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상황, 극적으로 힘든 일, 자포자기의 순간, 또 엉뚱한 사고 등을 위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제 커피숍에서 큰 딸아이하고 이 대학 진학을 놓고 저희가 좀 대화를 좀 했어요. 어떤 전공을 택할 거냐, 이걸 놓고 아주 치열하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딸아이의 주장과 아빠의 관점이 부딪힌 거죠. 이게 자칫 갈등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저는요, 뭘 봤냐면 그 뜨거운 인식의 대립을 통해서 저는 딸아이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 이슈가 아빠인 나에게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깊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더 진지하게 저 나름의 기도를 하면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거죠. 갈등의 순간만 잘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런 순간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줍니다. 강하게 인식할수록 실행력이 또한 높아지는 거고요. 더 깊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딸한테 제 생각들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주신 우리 고객님께서 사실은 자기개발 방법을 조언해달라 하셨지만 더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싶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계기와 인식의 성장, 이 두 가지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촐하게 3가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운동. 두 번째, 매일 독서. 세 번째, 매일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하셨고요. 또 학자들도 뇌과학적으로 증명해오고 또 입증해온 이 세 가지 방법이죠. 운동, 독서, 글쓰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의 기본이자 끝입니다. 남겨진 건 이거죠. 세 가지를 지금 시작하느냐, 나중에 시작하느냐만 남았습니다. 생산성 올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노화를 억제시키고 싶어요. 습관과 같은 루틴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그 코칭 주제가 많거든요. 모두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조금씩 매일 해야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 외에 인생을 변화시킬 방법은 전무합니다. 혼자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문 코치가 이 코칭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좋은 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야 양질의 삶도 가능해집니다. 이 계기를 만나려면요, 계기가 주어졌을 때 수용할 인식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동, 독서, 글쓰기,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양질의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